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이곳은 스튜디오 청파살롱이고요. 역발상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식민지 시절의 대중문화 예술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영미 선생님 디스크 때문에 요새 좀 고생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조금 호전이 되셨는지요? 아주 느리게. 그게 원래 네. 느리게 간대요. 예. 이건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 요새 뭐 별일 없으시고요. 오늘 건강검진을 하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별일이 없기를 이제 바라야죠. 아, 그렇군요. 네. 좀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아침 굶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점심을 먹긴 먹었는데 예. 하여튼 지금 좀 졸리기도 아, 졸리고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네. 예. 한 분은 디스크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어제부터 금식을 하고 건강검진 후여서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계시고 병약한 두 분과 함께 네,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반응이 좋습니다. 두 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댓글 몇 개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닉네임 인카71 이런 대중문화를 컨텐츠화한 기획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탕맨님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해경국님 원래 팟캐스트를 제가 자주 듣고 원래는 바빠서 빨리 돌려서 듣는데 네, 이 팟캐스트는 진짜 정속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아서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반응들입니다. 네, 이런 반응들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야 더 좋은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예. 허리가 부실해도 입은 살아 있어서요. 네. 자, 대중문화예술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또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인물들을 모셔왔습니까? 일단은 함께 엮이는 키워드가 네. 마녀입니다. 마녀. 예. 여기서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해보자면, 번데기 앞에서 한번 주름을 잡아보자면, 마녀라는 건 일종의 코믹송이죠, 코믹송.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당대의 세태를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네. 재미있는 노래. 네, 재미있는 노래. 만화할 때 만자인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만요. 만담, 만화, 만요 다 똑같은 말. 넘쳐난다. 뭔가 과잉됐다 그런 거죠. 그러면 예. 웃음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그렇게 딱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인데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마녀를 부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과거 좀 여러 가지로 예. 아무래도 뭐 전쟁 때도 그렇고 예. 시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식민지 시대 무슨 뭐 전쟁 때라도 네. 아들이 학교 가서 100점 받아오면 동네 잔치 한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일상은 지속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또 거꾸로 보자면은요. 네. 그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코믹하거나 웃음이 많아지는 예술 그런 예술이 많아지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을 굉장히 진지하고 우울하게 그리는 거는 세상을 직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정권도 그걸 허용해 줘야 되고 예. 받아들이는 사람도 우울한 것을 우울한 것대로 슬픈 것은 슬픈 것대로 혹은 뭐 약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작품이 나와요. 근데 아주 그게 없을 때는 네. 그냥 웃는 게 나오거나 아예 막장이 나오거나 현실을 직시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힘들면 오히려 대중예술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 뭐 어느 시대나 코미디가 있고 비극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때도 코믹송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기가 우리 대중가요 역사에서 이 일제강점기 이 시기에 마녀가 좀 하나의 어떤 장르로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좀 견해가 네. 좀 갈리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장르까지는 좀 무리다. 예, 왜냐하면은 대중가요, 대중음악에서 장르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음악이거든요. 예. 음악적인 구조. 예. 근데 마녀는 마녀만의 어떤 음악적인 구조는 없어요. 대신 이제 가사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죠. 예.
그 점에서 저하고 똑같아요. 아, 예, 예. 저는 견해가 다르길 기대했는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식민지 시대에 4개 가요를 4개의 장르로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거는 트로트, 당시의 유행가 혹은 트로트. 유행 소곡이라고 불렀던 거. 그다음에 신민요. 신민요. 그러니까 트로트는 일본풍 대중가요. 예. 신민요는 조선풍 대중가요. 예. 재즈송 그거는 양풍, 양풍. 대중가요. 여기까지는 다 일치해요. 그럼 4개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마니오로 보느냐 안 보느냐, 마니오를 장르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근데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4개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대개 그 시절에 곡종명이라고 왜 음반에 보면은 예. 곡의 종류를 앞에다가 제목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유행소곡, 황성의 적 이런 식으로 써요. 그게 그 당시에 관행이었기 때문에.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편하네요. 네, 딱 네. 보면 이 장르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걸 좀 틀리게 쓴 경우도 꽤 있죠. 어.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마니오, 왕서방 연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당시에 그렇게 불렀으니까 이건 장르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 음악이 이제 아까 장르를 구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음악적 어떤 차별성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칠게 여쭤보면 네. 그러니까 그 음악의 차이보다 마녀라는 건 가사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 아니냐. 그렇죠. 그걸 하나의 장르로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마녀는 어떤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트로트는 라시도미파라고 하는 독특한 음계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예. 도레미솔라인데 이제 진행을 아주 독특하게 하는 진행을 갖고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장조 트로트, 단조 트로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신민요는 조선풍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민요적인 선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재즈송은 서양식 양풍이기 때문에 재즈나 블루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음악적으로 예. 아니면은 보통 서양 음악의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구조를 다 갖고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리듬에서도 이제 패턴이 그렇고요. 그럼 마녀는 뭐냐? 마녀는 가사는 코믹한데요. 예. 트로트 음악을 가지고 있는 마녀도 있고요. 예. 신민요 음악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마녀도 있고 예. 재즈송 음악을 갖고 있는 마녀도 있어요. 재즈 음악을 가지고 있는 마녀를 예. 재즈송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마녀라고 불러야 되느냐. 재즈 마녀? 마녀 재즈? 신민요인데 마녀예요. 예. 그러면 이걸 마녀라고 불러야 되느냐? 신민요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선생님하고 이준희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네. 3개 장르를 기본으로 두자라고 아하. 보는 편이고 예.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렀으니까 마녀를 따로 생각했으니까 그냥 네.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분류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하자 이렇게 보는 분들은 4개의 장르로 보통 얘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소수파로 4개 장르 쪽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시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트로트, 신민요, 재즈송 그리고 마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마녀의 대표주자 2명을 모셔왔다고는 말씀이시죠, 이준희 그렇죠. 선생님? 예. 누굽니까? 김정구 그리고 박향님. 뭐 유명한 분들이죠. 예.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알죠. 김정구 선생 하면 이제 눈물 젖은 두만강. 예. 네, 사실 네. 그것 때문에 김정구가 마녀의 대표적 가수 그러면 사람들이 좀 놀라기도 해요. 근데 저는 김정구 선생이 마녀 부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가요 무대에서 왕서방 연서 부르는 거 봤어요, 제가. 유명한 곡이에요. 네. 유명한 비단이 장수 왕서방. 네. 예. 명월이한테 반해서. 그러니까요. 비단 다 팔아먹고 쫄딱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뭘 보더라도 하나씩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여색을 멀리해야 한다. 예. 박형님은 이제 오빠는 풍각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알죠, 제가.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런 당대를 대표하는 마녀 가수라는 그러니까 마녀 가수라는 게 이제 오해를 좀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네. 마녀 가수라고 해서 마녀만 많이 부른 가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녀를 잘 표현해낸 그리고 히트곡 중에서 마녀의 비중이 그래도 꽤 높은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엮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마녀 외에도 공통점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남자 여자 다르고요, 성별은. 예, 그건 다르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일단 원산, 함경도 원산. 예. 김정구 선생은 원산에서 태어났고 고향이고. 예. 박향림이란 분은 원래 원산- 한북이죠. 예. 함경북도 출신이에요. 경성군 주울 온천에서 태어났는데 온천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예. 온천이 있는 주울 예. 온천은 굉장히 유명한 예. 곳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예. 제가 돈이 많으면은 예. 나중에 통일이 됐을 적에 주울에다가 별장 차리려고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예. 근데 하여튼 당시 함경도에서는 제1의 도시가 원산입니다. 두 사람 다 그러니까 함경도 출신이랑 공통점이 네. 있네요. 뭐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원산은 박향님은 고향이 아니잖아요. 고향은 아닌데 유학을 가요. 아, 원산으로. 예. 아, 제일 큰 도시니까. 예. 어. 그래서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본명이 되게 독특해요. 박향님이요? 예. 뭔데요? 억별. 본명이 끝내주죠. 박억별이에요? 억별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 배우 중에 박한별이 있었는데 박한별의 억배네요. 박억별.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억별이라고 지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와. 그 되게 세잖아요. 엄청 이름이. 세죠. 네. 근데 예. 성격도 엄청 센 것 같아요. 네. 그 만만찮았대요. 굉장히 아주 뭐 유명한 성격도 그렇고. 여장부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똑 부러지는 성격 같은 어. 거 있잖아요. 박억별. 남자라고 해서 뭐 아이고 제가 뭐 이런 거 없이 네. 하여튼 수틀리면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막 달려드는 그런 네. 성격이었다고 해요. 들이받고.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일화 중에 하나는 그 반야월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요. 같이 네. 공연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노래를 가수들이 무대에서 잘 부르면은 객석에서 네. 종이 테이프 있잖아요. 똘똘똘똘 마른 거. 예. 그걸 착 던진대요 무대로. 아, 그럼 그럼 쫙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팍 막 날아가서 펼쳐지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두루마리 휴지 던지듯이. 네네 맞아요. 예. 그걸 색색 테이프를 이렇게 던지는 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대요. 오. 근데 무대에서 누가 이제 그 박향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객석에서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아하. 안 풀리고 제대로. 예, 제대로 안 풀리고. 그럴 수 있죠. 예. 신경질을 팍 내면서 나갔대요. 무대에서.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곧바로 슈퍼스타 박향님 인성 논란 막 이런 거 뜹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럼 향님이란 이름은 향기가 나는 뭐 수풀 이런 뜻인가요? 아, 향은 여기서 이제 교향곡 할 때 울리는 향.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예, 소리 예. 관련해서 예. 정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데뷔할 때 예명은 또 따로 있어요. 박정님. 정님. 예. 아, 그래도 이제 수풀을 좋아하는군요. 수풀. 그렇죠. 아마도 그리고 이 원산 하면은 네. 박영호를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아, 우리 저번에 방송했었던 예. 박영호.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뭐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크게 보자면은 김정구, 네. 박향님, 뭐 박영호 전부 다 원산파의 일원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셈이죠. 김정구 선생이 몇 년생이죠? 이분이 1916년생이십니다. 1916년생. 예. 박향님은요? 이분은 21년. 21년생. 그러니까 네. 뭐 오빠 동생 사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차인데 나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입니까? 박향님은 25살에 요절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김정구 선생은 천수를 누렸죠. 예. 그렇죠. 9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가요 무대에서도 많이 봤으니까. 네, 지금 보자면 사실 82이니까 네. 뭐 사실 그럭저럭인데 그 당시로서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오래 사셨다 그렇게 다들 얘기했죠. 박향님은 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왜 요절했죠? 그러니까 그게 좀 46년에 죽은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왜 요절했습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그 남아 있는 얘기로는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한 건 맞고 대구 출신의 무슨 뭐 광산업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이를 뭐 낳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이제 통설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다른 이유다. 딴 이유가 뭐요? 되게 궁금하네.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포장되고 아닌 게 있으면 이게 뭔가 이 속에 딴 게 있는. 근데 이거는 사실 방송으로 하기에는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라서 네. 남편한테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가정폭력. 예. 아니, 알아서 예, 어쨌든 뭔가 집에서 문제가 있는 거였군요. 자, 두 사람이 마녀 가수라는 공통점 그리고 원산과 인연이 있다는 공통점. 뭐 또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까?
일단 오케 레코드 소속으로 활동을 했다는. 이철 사장. 예. 네, 저는 이것만 생각납니다. 계속 저번 방송부터. 그리고- 오케이 레코드 하면 이철 사장. 그리고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분 다 걸작집 가수예요. 오케이 레코드 걸작집.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식민지 시절에 예.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활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노래 하나 남기고 사라진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원히트 원더. 예. 예. 아니 히트도 안 했어요. 그냥 판만 내. 판만 내고? 예. 히트곡이 한 곡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판이 한 글쎄요, 뭐 100장 팔리고 이런 노래도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수는 사실 기록은 남아 있지만은 뭐 또 들어보면은 노래도 그만 하고. 예. 근데 걸작집 가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음반을 내는데 예컨대 제가 하면은 이준희 걸작집 네. 이렇게 내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작품 중에서 제일 괜찮은 곡 6곡을 뽑습니다. 예. 근데 이제 SP 음반이 그 수록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들을 수는 없고 6곡을 골라서 한 절씩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면에 3곡, 예. 뒷면에 3곡, 아하. 일종의 약간 메들리 비슷하게. 예, 예. 그리고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니까 중간에 그 배우들이 대사를 넣기도 하고. 근데 이 걸작집 가수가 총 8명이 있어요. 네. 굉장히 적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진짜 히트한 가수다, 스타다라는 그렇죠. 증거죠. 근데 두 사람 다 이 8명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대단한 가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둘은 마녀를 네. 굉장히 잘 불렀는데 마녀 중에서는 남자 여자가 짝을 맞춰 부르는 노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듀엣으로. 잘했군 잘했어. 뭐 그런 그런 식으로 거죠. 예, 예. 딱 그런 식이에요. 그게 영감에 불러. 이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전통 일제 때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올드 패션한 70년대 초반으로 보자면 그런 작품인데요. 근데 김정구와 박향님이 짝이었냐? 아니에요. 둘은 한 번도 짝이 된 적이 없어요. 제가 또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없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예. 그러면 계속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김정구와 박향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노래 들을까요? MC께서도 기억하는 왕서방 연서. 이단이 장사 왕서방 인원이 한대 반에서 이단이 빨라 모은 돈 쿵쿵 털어서 다 줘서 띵호와 돈이가 없어서 띵호와 민머리하고 샬롯쇼 돈이가 무유대 띵호와 우리가 반해서 비단이 팔라서 띵호와 이단이 발라서 명월리 짬이가 들어서 명월리 생각이 따다요 왕서만 병들어 누웠어 띵호와 병들어 누워도 띵호와 명월이하고 샬럿소 왕서방 죽어도 괜찮아 어디가 반해서 비단이 팔라도 띵호와 명월리 오걸리 띵호왕 명월리 마음이 띵호왕 이 땅이 빨라다 아저도 명월리 돈이 안 빠도 띵호왕 명월이 없어도 띵호왕 명월리 하고 안 사도 돈이가 많이 벌어 띵호왕 돈이가 많이 벌어 비단이 발라도 띵호왕
1938년 곡, 네, 김정구의 왕서방 연서 함께 들었는데, 이 당시에 상당히 그 발음을 많이 날리면서 이렇게 부르셨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향님도 그렇고 김정구도 그렇고 만요를 부를 때 굉장히 소화를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무슨 뮤지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실제 분장을 이렇게 많이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남인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노래를 쫙 부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것도 중국인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에다가 김 붙이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멍청이 이런 거 할 때는 이에다가 이렇게 앞니 빠진 것처럼 까만색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굉장히 코믹하게 무대를 확 휘어잡고 나가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싸이가 중간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무대 한번 휘젓고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콘서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중국인의 모습을 해야 되니까 발음도 우리 살람 이렇게 발음하는 밍워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돈이야 없어서. 근데 그 톡톡 튀는 그 리듬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이상하게 발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정도 한 번도 삑사리가 나지 않고 굉장히 잘 불러요. 근데 마찬가지로 박향님도 그래요. 거의 캐릭터를 어떤 연극에서 표현하듯이 뮤지컬에서 표현하듯이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 두 명의 가수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만약에 이 왕서방 연서 같은 곡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표를 했다면 혐오 표현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난리 나죠. 이런 거 하면 안 그렇죠? 되죠. 난리 나죠. 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이 왕서방으로 상징되는 그 화교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 같은 게 있었나 보죠. 38년에 이런 노래가 나온 걸 보면.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하면 사실 대중가요라고 하는 건 검열을 받는 대중예술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권력의 통제를 받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권력자는 공격하지 못해요. 진짜 권력자, 돈도 많고 진짜 권력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은 일본인이겠죠. 그러니까 나카무라 연서 이런 걸로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혹은 무슨 친일 지주 그거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당연히. 근데 만만한 근데 돈은 많은 하지만 정치적 권력은 없는 사실 그런 게 중국인 화교. 한번 좀 때려주고 싶은.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해도 뭐 별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대상인 셈이죠. 사실 그런 점에서 대중예술에서 이런 풍자나 해악으로 나오는 그 공격들은 이렇게 한번 좀 걸러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요즘도 보면은 정치 개그 같은 거 텔레비전에서 할 때 요즘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다만 우리는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전곡을 못 찔러? 너무 답답하잖아요. 개그 콘서트 내는 데 나서 무슨 정치적인 걸 살짝 건드릴 때 이상하게 변죽만 울리다가 끝나는 그런 거 되게 많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되게 재밌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워낙 없으니까. 왜 우리는 서양처럼 전곡을 찌르지 못하지?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 개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곡을 찌르지 말 것. 오히려. 전곡 찌르면 그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철퇴를 맞든 아니면 반대파의 철퇴를 맞든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곡을 찌르면 죽어요. 그 코미디는. 그건 자기 검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리고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너무 센 쪽을 공격하면은 무서워서 못 부르죠. 불편하죠. 나중에 두 분하고 함께 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닙니다만 풍자와 해약 때 그 혐오 표현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그건 굉장히 힘든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이영미 선생님과 이준희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좀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 이 왕서방 연서가 그러면 이제 김정구의 대표적인 만요인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만요 히트작이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뭐 앵화 폭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세상은 있는데.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그건 이제 신신내 표. 그거는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김정구의 세상은 요지경이 오랫동안 구전가요화돼서 노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앵화 폭풍하고 막 뒤섞였어요. 그게 신신의 버전이에요? 그게 신신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신신의 씨가 그 노래를 자기 엄마가 흥얼흥얼 부르는 거를 듣고서 외워서 그냥 불러서 취입을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였거든요. 그 뽕짱내라고 하는 캐릭터로 드라마에서 부르다가. 근데 원래
앵화폭풍하고 세상은 요지경이 김정구 버전이 있어요. 아, 예, 처음 알았습니다. 예, 들어보면은 중간중간에 가사가 하나씩 이렇게 그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이 끼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신신의 버전의 세상은 요지경보다 훨씬 빨라요. 아, 김정구 버전이요? 네. 정말 막 랩하듯이 주워 섬겨요. 가사를. 되게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다음에 들으면 되죠. 네. 사실 저는 총각 진정서 되게 재밌어요. 아, 그것도 재밌죠. 예. 아까 왜 총각 진정서요? 이에다가 김 붙이고 예, 나온다 예, 그랬잖아요. 예. 이 총각 진정서임이 분명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약간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은 어떤 시골 총각이 예. 누님 나 장가 보내주 하고 진정을 하는 거예요. 아, 장가 지가 알아서 가야죠. 뭘 남한테 다 보내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모자란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모자란 총각의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요. 장가 갈 테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는 어떤 여자가 좋다 그러면서 막 주워 섬겨요. 무슨 열무김치 오이김치 잘 담그고 뭐 알뜰살뜰 살림도 잘하는 여자가 좋다 이러면서 하는데 택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웃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가수여서 총각진정서는 지금 들어도 굉장히 웃겨요. 김정구 선생이 이렇게 표현력이 좋았으면 그 당시에 뭐 영화에도 좀 출연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 보죠? 가장 많은 영상 자료를 남긴 가수이긴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요? 예, 공교롭게도. 일제강점기 때 어떤 영상 자료가 남아있죠? 노래 부르는 모습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일단은 조선악극단이 일본에 공연 갔을 적에 예. 김정구 독창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사를 보면은 예컨대 이제 남인수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반듯한 이미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가수는 일본에도 널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건 인정인데 톱 중에 톱이지만 그런 가수는 널렸습니다. 예. 일본에도. 뭐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는 없는 이상한 가수가 나왔다. 예. 그게 김정구인 거예요. 누가 찍었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악극단이 일본 순회 공연할 적에 마침 영화를 일본 영화사가 이제 찍고 있었는데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은 그냥 뭐 줄거리하고 상관없이 요걸 이제 삽입을 한번 하자. 일본 관객들도 좋아할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 영화 오모이스키 후지인이라는 거기에 이제 김정구 노래하는 장면이 한 컷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비는 못 떠도 싸이는 떠 미국에서. 예. 예, 왜냐하면 비는 많거든요. 예, 그 약간 철진한 느낌, 예. 마이클 잭슨 아류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아하, 예. 근데 싸이는 사실 없죠. 왜냐하면 그 엇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어도 싸이의 독특한 그 한국 사람들이 해내고 있는 한국적 질감이 뭔가 묻어 있잖아요. 게다가 한국말로 막 내뱉고 이상한 말춤 추고 뭐 무슨 섹스 레이디 하고 막 난리치는 그런 점에서 싸이가 뜨는 비가 안 뜨고 싸이가 뜨는 것의 독특함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비 하니까 이제 비가 LA 스케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디선가 들어봤다. 비가 LA 스케줄이 있다. 그걸 네 글자로 LA 갈비라고 합니다. 예. LA에 갈 예정이 있다는 거죠. LA 갈비. 예. 썩은 개그 한번 해봤고요. 예. 박향님 하면은 이제 오빠는 풍각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 여기서 오빠는 풍각쟁이를 듣고 또 박향님, 김정구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고기는 혼자만 먹어 어이지 콩나물면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오빠는 투집쟁이야 뭐
심술쟁이야 난 시려이 내 편지 남 몰래 보는 건 난 시려이 명치다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엄벙땡하고 오빠는 핑계대니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투집쟁이야 오빠는 주정뱅이야 오빠는 모주꾼이야 난 몰라이 밤늦게 술 취하오는 건 난 몰라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두쟁이 오빠는 개포쟁이야 네, 38년곡 오빠는 풍각쟁이 이 노래를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1991년 서슬 펄었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신입생 환영회에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배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입생이라고 누가 들어왔는데 에? 신입생이 시커먼 남자 신입생이 오빠는 풍각쟁이 이거를 신입생 환영회 때 불렀으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요. 노래. 그 당시는 듣도 보도 도대체 저게 뭐야? 쟤는 저 노래를 어디서 배웠어? 예? 그러고 보니까 네. 앵콜이 들어오잖아요. 아 앵콜이 들어왔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죠.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는 아마 네. 김정구의 낙화삼천이었던 것 같아요. 앵콜로? 예. 세상에. 김정구 선생님 무슨 노래요? 낙화삼천. 낙화삼천. 저는 제목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 클라이맥스에서 예. 물어봐 삼천국녀 간 곳이 어디냐 뭐 이런 대목이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배들 만날 때 보면은 네. 나는 너만 보면은 삼천국녀가 떠오르고 오빠는 풍각쟁이가 떠오르고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박향님은 일단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된 건가요? 21년생인데. 조금 불분명하긴 한데 예. 어쨌든 좀 야망이 있었던 분인 건 확실해요. 아, 여장부 스타일. 예. 예. 그래서 원산에서 내가 이렇게 썩을 수는 없다. 기생 출신은 아니죠? 아니죠. 예. 예. 나름 명문 루시 여고보에 입학해서 공부 잘 하고 있었는데 예. 네, 어머니가 음식점 경영을 했다니까 뭐 돈이 없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크게 놀아야 된다. 크게 놀 수 있는 곳은 당연히 경성이다, 서울이다. 예. 그래서 하여튼 아마 졸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 그 당시에 오페라좌라는 좀 별난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단원 이름 중에 박정님이 보여요. 예. 이건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박향님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예,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오페라좌 단원으로 가입한 불과 몇 달 뒤에 태평 레코드에서 이제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죠. 아, 상당히 진취적인 여성이었네요, 진짜. 예. 예. 그리고 또 데뷔 과정에서 오케 레코드에 처음에는 오케 레코드 가수가 되고 싶었대요. 업계 1위니까. 예. 네. 근데 테스트를 했더니 이제 작곡가 박시춘 이런 분들은 이 되겠다 했는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철 사장. 그렇죠. 사장님이 예. 하는 건데 그게 오케이가 안 된 거예요.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아, 이거 이름은 오케이 레코드인데 예. 오케이를 안 해줬군요. 그러니까 오케 레코드의 이철 사장이 다른 음반 회사에서 데뷔한 가수들을 빼오는 데에 정말 귀신 같은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분이 또 이 그러니까 이걸 놓쳤어, 박향님을 세상에. 못 알아보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태평 레코드에서 일단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이름이 박정림으로 그렇죠. 데뷔를 했어요. 예. 근데 데뷔곡부터 큰 히트가 난 거예요. 어떤 곡입니까? 청춘극장, 청춘극장. 서커스걸 뭐 이런 노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레코드 이철 사장이 좀 머쓱해진 거죠. 얼마나 배 아팠겠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레코드로 옮겨가서 그때부터 이제 박향림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1년 만에 다시 태평 레코드로 다시 와요. 태평으로. 그 이철 사장이 또 빼어간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그거는 나중에 또 네. 오케로 빼간 적도 있었는데 그건 또 나중이었고요. 태평으로 도로 와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이름을 또 바꿔요. 예. 박정림으로 쓰던 이름 또 써요. 그 박정림, 박향림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그렇죠. 되는 예. 이다음부터는 좀 그런 거죠. 그리고서 오케로 그 다음에 오케로 가는 거죠. 네, 일단 최종적인 낙착은 오케이 레코드 전속 가수. 태평, 콜롬비아, 태평, 오케이. 오케이. 예. 그렇게 됐군요. 네. 근데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고가워했대요. 오케이 레코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스카우트 제안을 했는데 예. 아니 나 데뷔할 때 그렇게 외면을 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근데 충분히 그럴만 하죠. 예. 상당히 진짜 좀 괄괄한 성격이었네요. 콧대 높아요. 그러니까 예. 사진들 남아있는 거 보면요. 네. 보통 가수들, 이 당시 여가수들이 양장 차림도 있고 한복 차림도 있는데 네. 박향림은 대부분 양장 차림이에요. 모자까지 딱 갖췄어요. 신여성.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김정구 선생은 어떻게 이제 그 대중가요판에 발을 딛게 된 겁니까? 이분은 집안이 예. 그야말로 꼭 대중음악만은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음악 명가예요. 이분의 형이 이제 김용환 네. 그리고 누님이 김안나 라고 또 있습니다. 예. 나름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넘나드는 그러니까 활동을. 성악을 공부한 분이에요. 김한나라는 분은. 그러면서 대중가요를 부른 분이고요. 예. 사실 김용환 같은 경우는 당시 그러니까 일제 때는 김정구보다 가요계에서의 어떤 무게감은 김용환이 훨씬 그렇죠. 더 큰.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픽업도 이화자를 픽업한 게 김용환이라고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훨씬 더 거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 김용환이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잊혀진 거지. 예. 살아계셨으면은 50년대에 한가닥 하셨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뭐 가족들의 후광이나 분위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데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연스럽다고까지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예. 형님 도움을 좀 받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왜 기독교 집안은 빨리 그 신음악을 접하잖아요. 서양 그렇죠. 음악이라고 예. 하는 것을. 그래서 YMCA 같은 데 경험도 있고 이러면서 빨리빨리 신음악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확한 음정이라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그 음악적인 소양을 집안에서부터 쌓았던 것처럼 보여요. 네. 김정구 선생 하면 역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노래 덕택에 훈장도 받은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훈장이라는 게 네. 처음에 제정된 이후에 당연히 그 뭐 학계 뭐 이런 아니면 소위 말하는 클래식 어떤 뭐 분야를 막론하고 이런데 활동했던 분들에게 이제 수요가 되곤 했는데 네. 정말 이런 파격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1980년에 예. 네. 문화훈장 보관장. 처음이죠. 대중가수로서는 처음 받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가수들이 받았어요? 대중음악. 그러니까 뭐꼭 그래도 가수에 국한하지 예. 않고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보자면은 네. 뭐 박시춘, 예, 뭐 이런 분들이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 눈물 젖은 두만강이 네. 60년대, 70년대를 오면서 일제 때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저항의 의미가 있다. 까지는 좀 까지는 그렇고. 아니에요. 나라 잃은 민족주의. 그렇죠. 예. 식민지인들의 회한을 노래한 거다. 그거보다 더 명확한 거는 분단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어떤 노래로. 왜냐하면 196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국책 드라마인데요. 매일 방송하는 5분 드라마 김삿갓 북한방랑기 라디오. 있어요. 라디오에서.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두만강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김삿갓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보는 것처럼 하고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음보조에 이렇게 예, 뭔가 예. 시를 딱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그러면 이러면서 딱 끝나는 방공 드라마였네요. 방송 드라마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5분 드라마니까 매일 네. 듣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일제 때보다 이때 60년대 70년대 더 유명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 노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게 뭔가 북한이나 분단을 연상시키거나 하여튼 뭐 그러니까 민족의 고난을 생각하게 만들거나 이런 예.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노래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김정근 선생은 그 전까지는 정말 50년대까지도 뭐 코리안 만보 막 이런 거 부르는 마녀 가수였는데 웃기는 가수였는데 갑자기 무게감이 생겨서 네. 이제 어디 나오시면 이제 눈물 젖은 두만강을 점잖게 부르시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는 그게 이미지가 딱 고착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은 뭐 어디서는 또 박헌영이 러시아로 망명할 때 그 그게. 광경을 주세죽과 함께 가는 광경을 묘사한 그런 노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낭설이죠. 근데요. 네. 그걸 또 완전 낭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예. 박헌영 선생의 아드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낭설 낭설일 같아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 스님이요. 네, 원경 스님. 네, 원경 스님. 원경 예. 스님도 이제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음. 이거 사실 자네 아버지 얘기다라고. 예. 근데 사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까? 그랬을 가능성?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예.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정말 1도 없어요. 요즘 애들 말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 노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겠죠. 나와서 불릴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어쨌든 이래저래 붙여져서 소위 그 사회주의나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이 노래가 굉장히 호감 어린 노래가 돼버렸어요. 예.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985년에 분단 최초로 남북한 공연단 교류가 예. 이루어졌어요. 아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이산 가족들 뭐 방문 뭐 저 이런 거와 초등학생 함께 해서 생각납니다 뉴스. 이쪽은 서울 예술단이라고 해갖고 여러 걸 모아가지고 보냈고 그쪽도 예, 평양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아고 보냈어요.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하고 저쪽은 저쪽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세계 정세 등 떠밀려 가지고서 서로 교환을 한 셈이 돼가지고 남북한 정권 모두 교류를 하거나 뭐 통일에 대한 의지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온 작품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욕도 뭐 양쪽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 건 뭐하러 교류했어 소리가 막 나올 정도로. 아직도 기억나는 뉴스들이 진짜 다 비난하는 뉴스였어요. 다 비난이었어요. 예. 뭐 무슨 뭐 빵긋빵긋 웃는 얼굴이 무슨 기쁨조를 보는 것 같았다는 등 뭐 예. 저게 무슨 춤이냐 저게 체조지 뭐 섬뜩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예. 등 마찬가지로 북쪽 똑같아요. 남쪽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때 대중가요 가수로서 그러니까 뭐 무슨 클래식도 가고 뭐 뭐도 가고 뭐 현대무용도 가고 무슨 한국무용도 다 갔는데 네. 그중에 대중가수 몇 명 중에 김정구 선생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쵸. 네. 가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렀어요. 그 다 울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민들이? 울지 못하죠. 아, 거기서 그랬나요? 울면 안 되죠. 거기서 울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수어린 퇴폐적인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이 트로트 가요는 그 당시까지 북한에서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노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제 때 노래 중에 신민요는 계승을 했어요. 하지만 트로트는 못 부르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없어진 상태였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온 호의는 없어요. 호의적인 기록은. 예.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무대에서 보면 객석에 얼굴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85년이면요. 1920년대생 뭐 무슨 30년대생 정도 되는 분은 김정구의 눈물 젖는 두만강을 자기 어렸을 때 부르고 들었던 사람들이죠. 아,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오리지널 가수가 와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럼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얼굴이 확 펴지더래요. 예.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는 다 뭐 연사 많은 가수가 또 한 분 갔는데 김희갑 선생이 가서 예. 부르자는 웁니다를 불렀어요. 진박남 선생 오리지널 버전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찔레꽃 같은 거는 하춘아 같은 가수가 와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 오리지널 가수가 옛날 자기가 알던 노래를 고스란히 와서 내 청소년기의 추억을 되살려준
유일한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었어요. 그러니까 타향살이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런 노래가 나올 때 드디어 사람들 얼굴들이 확 펴지는 나머지 때는 딱 저게 도대체 뭐냐 이러고서 보는 네. 저게 무슨 양키들의 장난이냐 거의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던 관객의 얼굴이 확 풀리는 거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거기 무대에서. 그게 대중음악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이념으로 추억을. 꽁꽁 무장돼 있는 것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대중음악의 힘. 예, 무장해제를 네. 시켰고 그 추억을 뭔가 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는 점점 아우라가 쌓여서 나중에 90년대 말에 북한이 처음으로 트로트를 개방할 때 개방한 최초의 몇몇 노래 중에 하나가 이 곡이에요. 눈물 젖은 두만강, 타향살이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박헌영하고 그 이상한 이야기들, 예. 김삿감 북한 망나기 이거 알았으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예. 반공 드라마에다 자기네가 숙청한 예. 미주의 간첩이 껴있는 거였으면 절대로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잘 몰랐겠죠. 그래서 남쪽에서든 뭔가 민족주의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뭐 두 분이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중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운명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또 가장 적절한 예가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제 그 86학번 형이 한 명 있는데 술자리에서 늘 허리띠 벨트를 풀어서 발에다 이렇게 딱 밟은 다음에 노젓는 신용으로 벨트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예. 그려진다. 예, 딱 예, 그려진다. 예. 어떤 모양인지. 그러다가 이제 그 형이 더 취한다. 그럼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서 목도리로 이렇게 머플러처럼 한 다음에 나훈아 노래를 했던 그런 진짜 이 시대의 의미는 전혀 몰랐던 그런 형이 생각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눈물 젖은 두만강 함께 듣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고 흘러간 그 옛날의 내 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그대로 가소 그리운 내 님이야 그리운 내 님이야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여 우는데 니밀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매인 애달픈 하소 그리운 내 님이야 그리운 내 님이야 언제나 오려나 님가신 강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그 님이
눈물 젖은 두만강 제가 원래 알던 것보다 상당히 곡이 빠른데요. 예, 빠르죠. 이게 원곡입니까? 예,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60년대 네. 이후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장중하고 무거운 노래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노래들도 트로트 곡들을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빨라요. 폭포의 예. 눈물도 빠르고 눈물 젖은 두만강도 빠른데요. 특히 이 노래는 훨씬 더 경쾌해요. 김정구의 목소리도 경쾌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르니까 김정구가 물론 숨이 굉장히 긴 것이긴 하지만 네 마디를 거의 숨을 쉬지 않고 부르는 예. 이 당시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인수의 애수예서야 곡도 운다고 옛사랑이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쉬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쉬고 오리오마는인데 네 마디를 안 쉬어요. 그때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아직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대와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리운 내님이여 하고 쉬지 않고 다시 붙여서 그리운 내님이여를 두 번을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네 마디를 그냥 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느렸어도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후에 해방 후에 특히 60년대 이후에 녹음한 좀 느리게 부른 데서는 예. 당연히 쉬세요. 예. 이분이. 그 길이를 다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늙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쉬고 가요. 네. 박향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향님은 그럼 우리가 어떤 마녀 가수다. 이렇게 조금 주입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뭐 당연히 안 되죠. 아. 아까 왜 데뷔곡부터 네. 인기가 있었다 예, 얘기를 예. 했잖아요. 특히 이제 청춘극장은 그 당시 새로운 아주 신선한 첨단이라고 해야 될까? 블루스 곡이 블루스 풍의 곡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당시의 블루스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블루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우울한 게 블루스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쨌든 약간 그런 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분박의 리듬 정도? 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대전 블루스 같은 노래들을 네. 미국 음악가들한테 네. 이거 블루스야 하면은 what 이럴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그건 마찬가지 우리 70년대 락커들이 불렀던 노래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지금 들려주고 이게 락으로 들려? 그러면은 what? 그럴걸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20, 30대들이 다 그래요. 강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근데 이제 리듬이 트로트는 쿵짝 쿵짝 그러니까 2분박 계열이잖아요. 근데 블루스라고 우리가 지금 이름 붙일 수 있는 종류의 재즈송 계열들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런 식의 3분박으로 4개 연결되는 형태 그런 형태들이 꽤 있죠. 그럼 박향님은 요즘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고 싶어 했고 제가 보기에는 소화를 잘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불러요. 이 박향님이 블루스 곡을 굉장히 이 당시 기준으로 블루스 네. 곡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어. 이 블루스라는 게 미국 블루스와 뭐 100%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일본의 핫도리 료이치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그 형식의 틀을 또 처음 듣는데 유명하다 그런다. 하여튼 예, 형식의 예. 틀을 확립을 핫도리. 했다라고 예.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에 그런 새롭게 만들어진 일종의 그 일본식 블루스죠. 네, 그렇죠. 그거를 가장 잘 소화한 가수 중에 한 명이 박향님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기사를 보면은 박향님이 다양한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당시 여가수들 중에서는 좀 가방끈이 긴 분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잡지 같은 것들도 교양 예. 이런 것도 많이 사서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표현이었는데 조선의 다미아가 되고 싶다. 조선의 다미아. 예. 다미아가 누굽니까? 샹송 가수. 예. 샹송 가수 다미아. 네, 네. 어. 우울한 일요일 뭐 이런. 글루미 썬데이. 글루미 썬데이. 네, 네. 불러서 예. 유명한 가수. 굉장히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그 죽음의 노래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이 다미아. 다미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소화의 폭이 넓어요. 아까 오빠는 풍각쟁이야 할 때도 보면은 일부러 어린애처럼 부르잖아요. 예, 예. 뭐 오빠는 무슨 쟁이 이런 식으로 막 예. 어린애처럼 불러서 박향님은 그런 목소리만 내는 어떤 소녀 가수일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박향님의 진짜 인기곡인 무슨 막간아가씨나 코스모스 뭐 어쩌고 이런 것들 들려주면은 이게 박향님이라고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 또 다른 노래들 무슨 전화일기 같은 거 부를 땐 완전히 토라지는 신여성 같은 분위기를 그 김혜송하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혜송이 짓는 곡이 결코 쉬운 곡이 아닌데 그 리듬 감각이나 그 특히 마녀 같은 데서는 그 가사 붙이는 박영호 작사의 김혜송 작곡의 그 까다로운 거를 굉장히 잘 소화하는 그런 여가수였던 셈이고 거기다가 나는 샹송도 부르고 싶어. 난 블루스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샹송을 그럼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죠.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네. 근데 뭐 시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기록은 없지만은. 네. 예. 예. 그래서 조선의 다미아가 되고 싶다. 글루미 선데이의 주인공이 다미아. 샹송하면 저는 에디트 피아프밖에 모르는데. 에디트 피아프는 또 우리나라 일제대학 연결하면은 이화자를 조선의 에디트 피아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그래요? 있죠. 왜냐하면은 너무 밑바닥에서부터 고생가정하고 올라왔다가 비참하게 죽은 삶이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그 한스러운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화자를 조선의 에디트 피아프라고 부르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난영을 또 거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난영은 너무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말년이 힘들었으니까. 네, 물론 그렇긴 그러면 뭐 이 박향님이 조선의 다미아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기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포부에 맞는 노래 한 곡 듣죠. 예, 그 희망의 블루스입니다. 희망의 블루스. 예, 제목부터가 블루스. 네. 희망의 블루스 함께 듣죠. 우수수 낙엽 속에 기타를 안고 인대 안라멘트에 고향 부르자 고향을 잃어버린 여자수 밑에 코스모пол이 타네 꿈이 아득해 눈보라지 평선에 새벽이 곱다 희망이 속삭이는 광야로 가자 (1939년) 곡입니다. 희망의 블루스. 네, 박향님의 목소리였고요. 뭔가 오묘한 느낌을 주네요, 이 곡은. 네. 가사도 그렇고 네. 곡도 그렇고 네. 지금 음질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네. 이거는 일본의
그 원판이 남아 있어서 어. 복각이 깨끗하게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군요. 예, 그냥 SP 음반을 재생해서는 이런 소리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복각이 아니군요. 그냥 마스터 테이블 그냥 갖고 와서 그렇죠. 하는 셈이잖아요. 예. 자, 39년 곡을 들었고 이제 40년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궁극가요 문제가 나오는데 예. 두 사람 다 인기 가수였으니까 당연히 궁극가요에 또 참여를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예. 자료는 많다기보다 하여튼 있긴 있는데 네. 친일인명 사전에는 아마 두 분이 등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네. 예컨대 뭐 김정구가 부른 궁극가요가 네. 한 곡이 확인이 됐다. 근데 이것만 갖고 사전에 등재하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자료라는 거는 계속 나오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다시 이렇게 좀 정산을 하면은 네. 박형님, 김정구 두 분 다 등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 사이에 또 2009년에 친일 이명사전 나온 이후에 새로운 자료들이 또 많이 발굴이 됐나 보죠. 예.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사실 탑 4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인수, 백년설, 이난영, 장세정 이렇게 유명한 4명의 가수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덜 유명해서 빠진 예. 측면도 있거든요. 혹은 아주 오래 사셔서 예, 예. 오래 사셔서 그 이후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어서 포함된 것도 있고요. 사실 예. 그런 대중예술인이 일제 말기에 친일은 다들 했는데 그 정도의 차이 혹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의 차이 그런 정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럼 김정구와 박향님은 뭐 어느 정도 작업을 많이 한 거예요? 궁극가요 작업을?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새로운 노래가 어떤 곡들이 있습니까? 일단 아세아의 합창, 아세아의 합창. 예, 뭐 그런 거 있고 아버님 소식, 뭐 이건 박향님의 노래인데 아버님 소식은 가사가 어떤 내용일까요? 전선에 출전한 아버지가 아빠. 집으로 예, 예. 그래서 뭐 마누라하고 이제 어린 자식한테 예, 뭐 그런 전형적인 형태죠. 예, 예. 애국반 이런 예, 노래들. 애국반도 있고. 예, 40년대도 사실 아까 그 신입생 환영회에서 앵콜곡으로 불렀던 낙화삼천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예. 김정구의 40년대의 노래 중에는 굉장히 히트한 노래거든요. 낙화 삼천. 그러니까 예. 삼천궁녀. 네, 삼천궁녀. 물어보자 삼천궁녀 어쩌고 하는 예. 바로 그 노래. 근데 그거는 노래 가사에서는 사실 친일 얘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네. 친일 영화의 한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노래 사극곡이에요. 그 곡이요? 예. 김정구 영상이 또 자연스럽게 하나 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런 것까지 치면은 이래저래 많죠. 어쨌건 친일인명사전에 두 사람은 제외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이 사전을 편찬하게 되면 당연히 포함될 그 정도의 어떤 궁극가요 작업을 했다. 예. 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죠. 네. 예, 이번 시즌 어떻게 수박 개시를 하셨나요? 예. 아직 못했어요. 저 아들이 좋아해서 며칠 전에 수박 먹었는데 아직 그렇게 단맛은 많이 없더라고요. 요즘 과일이 철이 없어서. 맞아요. 네. 좀 이따가 먹어야 돼. 아하. 근데 하여튼 노래로나마 네. 개시 한번 하시라고 네네. 수박 행상. 요즘은 또 수박 타령이라고도 불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노래 할 때 김정구 선생은 그러니까 뭐 농부처럼 네. 밀짚 모자 쓰고 역시 캐릭터를 살려서. 그렇죠. 노래에 맞춰서 딱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이 마녀 가수들이 다 그걸 할 수 그러면 있다니까요. 딱 한 곡밖에 못 부르잖아요. 그 빨리 다- 바꿔야죠. 그 사이는 MC가 또 있으니까. 아니, 딴 MC 도 노래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혼자 공연하는 게 아니라 아. 그 당시에 뭐 조선악극단 그러면은 뭐 예, 중간에 예. 누구 나오고 또 뭐 하고 하면 바빴겠네요. 빨리 갈아입고 나와서 또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 노래 불렀을 땐 수박씨 같은 것도 얼굴에 이렇게 붙이죠. 그런 건 없죠? 실제 수박을 예. 들고 진짜 수박. 진짜 수박을. 정말? 그래서 뭐 노래를 했다는 그래서 또 노래 끝난 뒤에는 예. 화통하게 깨서 막 뭐 나눠주기도 관객들한테 하고. 주기도 예. 하고. 야, 예. 그거 꽤 무거웠을 텐데. 손목이 꺾이는 거죠. 이 노래 몇 년도 곡입니까? 이 노래가 아마 1940년 발표작일 겁니다. 예. 수박 행상. 보통 김정구 선생이 불렀던 그런 마녀들이 네. 조금은 뭐라 그럴까
음악적으로 봤을 땐 트로트 스타일 혹은 재즈송 스타일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적인 풍물을 부르는. 그래서 마녀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모던한 느낌을 주거든요. 박향님도 그렇고 김정은 선생도 그래요. 뭐 바다 풍경, 여름 풍경 이런 거 할 때는 막 온갖 그 새로운 문물들 있잖아요. 뭐 네. 칼피스 막 이런 식의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노래는 약간 신민요 같은, 왜냐하면은 수박 파는 사람이니까 좀 그런 거여서 사실 이런 거는 김정구보다는 그 형인 김용환 쪽이 좀 더 어울려 보이는 신민요적인 마니오의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김용환 선생이.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이어가지고 있는, 형의 느낌을 이어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수박 타령이라고 제목을 많이 하는데 원래 제목은 수박 행상. 예. 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야, 이건 참 싸구나. 자, 둥글둥글 수박이러구려. 자, 둥글둥글 수박이러구려. 자, 먹기 좋은 수박이여, 보기 좋은 수박이여, 노인네가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젊어지고, 처녀총각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사랑일세.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싸구나. 둥글둥글 둥글둥글 멋이 좋은 수박이라구려. 자, 둥글둥글 수박이라구려. 자, 둥글둥글 수박이라구려. 자, 물은 먹는 수박이요, 냄새 좋은 수박이요, 목마를 때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시원하고, 출할 때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배가 불러.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춤 넘어가누나. 둥글둥글 둥글둥글 굴러가는 수박이라구려. 이건 참 싸구나. 자, 둥글둥글 수박이라구려. 자, 둥글둥글 수박이라구려. 자, 어른에겐 어른 수박, 아이에겐 아이 수박, 구락구락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아들 낳고, 야금야금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딸을 낳고.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춤 넘어가누나. 둥글둥글 둥글둥글 이깔 맞은 수박이라구려. 수박 행상 함께 들었고요. 오늘 김정구, 박향님 네,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마녀의 재능이 있으니까 뭐 기획자 입장에서 듀엣을 한번 좀 시켜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당시에? 이철이라면은 네. 했겠죠. 네. 남녀 듀엣으로 그러니까요. 하면. 예. 근데 없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구 같은 경우는 이난영, 네. 장세정, 김정구 듀엣은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뭐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그 제목 맞죠? 예. 그런 노래도 있고 월급날 정보는 혼자 부른 거죠. 부부 뭐 하나 있었는데 부부 전선, 부부
가정전선. 가정전선. 그건 완전히 부부싸움 하는 것 같은, 나 무슨 봄놀이 가야 되는데 뭐 옷도 없어요. 뭐 이러고서 싸우고 있는, 뭐 혹은 우리한테 100만 원 생긴다면 당신 뭐 할 거야? 그럼 나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피아노 살 거야? 무슨 자동차 사가지고 웃번거지고 훌떡 벗겨놓고 무슨 어디를 한 바퀴 돌 거야? 무슨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굉장히 코믹하고 재미있는 어떤 서울의 도시의 중산층 가정의 이야기 같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그걸 연기처럼 하니까 진짜 장세정, 김종구가 부부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아까 제가 지금 약간 실수했었던 월급날 정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들을 때마다 계속 장세정이 옆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월급을 받았어요. 샐러리맨이. 그 월급 받으면 뭐 하겠어요? 술 먹어야죠. 술 마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통장으로 두지만 그 당시는 봉투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상값 갚고 외상값 갚은 김에 더 퍼마시잖아요. 그러니까 2절, 3절 갈수록 점점 이렇게 술 취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꽉꽉 밟아라. 나는 일제 때부터 그 술잔 채우는 걸 꽉꽉 밟아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빈터터리가 돼서 그 마누라 얼굴을 생각하니 하늘이 노랗다 이러고 끝나는데 재밌네요. 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 때 꼭 맞은편에 장세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둘이서 콤비를 많이 했으면 그런 정도예요. 김정구 선생은 뭐 이난영, 장세정, 뭐 이화자 이렇게 듀엣이 다 있다. 박향님은요? 박향님도 듀엣은 있는데 김정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박향님과 함께 가수로서 호흡이 잘 맞았던 사람은 김혜송입니다. 김혜송이에요. 그러니까 김혜송, 박향님 커플이 되게 많아요. 청춘 빌딩, 전화일기 되게 재밌어요. 김혜송은 왜 아내랑 같이 안 부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소설을 쓰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조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박향님과 사귀는 사이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그런데 두 가수가 김혜성은 이제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가수이기도 했으니까 하여튼 맞아요. 잘 맞아요. 아니 그럼 김혜송, 이난영 듀엣은 없습니까? 많죠. 거기도. 지금 거기도 많고요. 다만 이제 결혼 전에는 많이 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좀 확 줄어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죠. 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뭐 집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그렇게. 그리고 이난영의 자신의 그 본령이라고 할까? 그런 게 그렇게 이런 마녀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형님하고 하면은 김혜송이 되게 짝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송의 그 유난스러운 음악을 다 소화해 줄 수 있는 여자 가수, 그 파트너로서 잘 맞출 수 있는 가수가 확실히 박향님이에요. 김정구, 박향님 듀엣은 없다. 나중에 뭐 이렇게 또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주희 선생님이 왠지 발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식민지 시대의 음반 리스트 실물은 다 안 나왔다 하더라도 리스트는 한 거의 진짜 100% 다 나왔거든요. 정리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진짜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박향님은 이제 26살에 요절했다 그랬나요? 1921년생이고 46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만 25 정도 되는 그런 나이죠. 그리고 뭐 이제 김정구 선생은 이제 1998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죠.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말년이 어땠습니까, 우리 김정구 선생은? 뭐 건강하셨는데 뭐 이제 가실 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건강이 나빠지죠. 이른바 노환.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민을 먼저 간 자식들이 저희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못 살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마지막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스토리였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몇 년 지내다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두 분의 이 삶은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박향님 같은 경우는 또 우여곡절도 있고 또 요절했고 김정구 선생은 어떻게 보면 뭐 해방 후에 계속 좀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셨고 80년에 전두환한테 훈장도 받고 아니 무슨 악의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80년에 전두환한테 훈장 받은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뭐 문화훈장까지 일일이 다 챙기겠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결제하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보면 했겠죠. 여가수들이 여자 연예인들이 그렇게 오래오래 잘 살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활동도 길게 하기 힘들고
또 그렇게 살기도 쉽지도 않고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예컨대 아까 그게 산후조리였건 아니면 가정동력이었건 예. 간에 여자가 아니었으면 사실 그렇게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난영도 말년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로는 어떤 곡을 들을까요? 예, 김혜성, 박향님 두 가수의 듀엣곡을 하나 이제 골라봤거든요. 네. 뭐 이 두 분의 듀엣도 재밌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전화일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인데 전원일기요? 전화. 아, 전화일기. 3개 국어가 나와요. 전화일기 저 예전에 또 가요 무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뭐 가요? 전화로 뭐 데이트하자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교환원 뭐 바꿔달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아니에요. 그거는 딴 노래. 아, 전화 통신을 들으신 것 아, 같은데. 그래요? 그 아, 노래는 전화 통신을 들으신 것 같고요. 예. 전화일기는 네. 3개 국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요 무대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아. 조선어가 나오고요. 예, 예. 일본어 하고요. 아, 영어로 영어. 해요. 아, 그거 네. 3개국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핸들 왼쪽으로 이빠이 꺾어. 3개국어 아닙니까? 그런 식이죠. 예. 근데 그래도 문장이 나오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는 문장이 아. 고스란히 나오고. 아, 그러니까 뭐 가요 무대에서는 안 했겠네요. 그렇죠. 예. Get out 이런 식의 어. 영어들도 나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선곡하신 노래는 어떤 곡이라고요? 예,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그 봄 사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봄 사건. 예. 아, 느낌이 오네요. 봄이 되면 연애하기 좋으니까 뭐 스캔들 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 뭐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 사건 함께 듣고요. 우리 두 분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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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사나이 봄철이냐 봄봄 시약이 봄철이냐 봄봄 삼색도 그늘 아래 봄나비 영키었다 얼씨구 좋지 절시고 좋아 가잔다 어깨 겹고 안개 낀 산속으로 이 봄철을 노래 부르다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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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천띠기 봄철이냐 봄봄 인도견 봄철이냐 봄봄 흙값사 댕기 끝에 남풍이 감기였다 얼씨구 좋지 절시고 좋아 가잔다 발을 맞춰 꽃피는 벌판으로 이 봄철을 노래 부르다 봄봄봄 봄봄봄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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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늙은이 봄철이냐 봄봄 젊은이 봄철이냐 봄봄 실버들 수양버들 꾀꼬리 난리 났다 얼씨구 좋지 절시고 좋아 가잔다 배를 저 꿈같은 강을 건너 이 봄철을 노래 부르다